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수험번호 13458번 김찬식입니다. 네, 토론의 찬성측 수험생은 이렇게 두 분이시고 반대측 수험생은 한 분이십니다. 발언 시간은 수험생별로 30초에서 1분가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안락사에 관한 찬반입니다. 우선 찬성측 수험생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자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를 예를 들자면 올해 2월 달에 이제 유재국이라는 경위님께서 그 한강에서 이제 투신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찾다가 순직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살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덕윤 수험생께서는 우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양석 수험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락사를 사람들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굉장히 중환자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이제 식물인간이나 또 이제 뇌사 상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 또 그분의 지인들, 친구들 이런 분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환자분도 자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감정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제한해서 따로 선택지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석 수험생께서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안락사에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반대측 수험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찬성 측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 역시 안락사는 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저는 부분적 반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회생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고통받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안락사는 찬성을 하는 바인데 이번에 다들 이제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서 안락사를 이제 신청하시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그 개똥이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이런 안락사 아무리 이제 자살률 높은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그 도홍진 수험생께서는 부분적인 안락사에만 찬성을 하시며 또한 이제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게 나으며 다른 보완 제도를 이제 국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반대측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라는 말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고통에 비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그것을 결정할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 트렌드 같은 그런 사고방식인데 지금 현재는 뭐 성조차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 자기 죽음까지도 결정을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공덕은 수험생께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인 자기 결정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수험생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이제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주인은 자신인데 죽음마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진정한 인권은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양우석 선생께서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닌데 죽음마저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혹시 이에 대한 반대측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권이라 하셨는데 저는 안락사가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사 약물을 투입을 해서 안락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악용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들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그럴 경우가 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안락사를 이제 허용을 하면은 그 국가가 발전될 가능성도, 원래 저는 국가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전 가능성만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 틀을 봐서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네, 조홍진 선생께서는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인구수를 줄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국가가 발전하는 데 저해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해 주셨습니다. 혹시 찬성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악용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매뉴얼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인에 한해서 그런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저는 이제 안락사를 합법화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선진국에 이제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에 가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도 한 몇십 명 정도가 거기에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사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안락사가 국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덕윤 선생께서는 이제 성인에 한해서만 이 안락사에 관한 결정권을 제공해주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찾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혹시 찬성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아까 그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점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한 다음에 안락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우석 선생께서는 이제 안락사가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점은 이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반대측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안락사라는 것은 결국에 죽음을 뜻하고 죽음이면 아예 끝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 앞서 말씀하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우울증 그런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락사가 아닌 그러한 병들을 극복할 수 있게 다시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캠페인이나 광고,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의지를 줘야지 그냥 살기 싫으면 이제 죽어도 됩니다라는 안락사를 허용시키는 거는 저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홍진 선생께서는 이제 안락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환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빼앗는 일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당연히 안락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이제 바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선택권을 저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순간순간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가나 이제 의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으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안락사의 결정권을 주는 방법으로 그 반대측의 의견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한 혹시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좀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런 중환자 같은 경우에 네,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신은 계속 고통받다가 이제 세상을 떠는 것이 아니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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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게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가실 때라도 좀 편하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편하게 가실 수 있게 그런 선택권을 마련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호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환자를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고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저는 부분적 안락사 반대를 뜻하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 판단 하에 회생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자식들을 편하게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락사라는 말이 나온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옛말에 이제 뭐 보통 흔히들 하는 말인데 이제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다라고 그걸 뜻하는 표현인데, 저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좀 편안하게, 이제 요즘 많이 배우는 워라밸 그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삶의 의지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나 이제 안락사를 이제 허용해버리면은 국가의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기도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빗대서 저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다시 한번 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홍진 선생님은 결국 다시 한번 이제 결국 이제 안락사라는 것을 이제 부분적인 안락사에만 찬성을 하신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이제 국가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제도들을 보완함으로써 안락사 대신 더 나은 마련 방안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락사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아까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혹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 혹시 의견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31개 성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원래 동성애든 뭐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우리와 다른 사람일 뿐이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이제 트렌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락사 같은 경우는 번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번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실제 사례에서도 자기 원래 이성애자였는데 동성애자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동성애자인데 이성애자로 바뀌는 사람들, 혹은 이제 바이 두 개의 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락사에 다시 한번 반대를 표합니다. 네, 그럼 서 선생님께 경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선생님이 서로 비난하는 행위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양호석 선생님께서도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존중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자신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밝힌다면 저는 물론 존중한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해주되 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추가 의견들도 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안락사에 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고, 찬성 측의 의견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찬성 측은 이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삶의 질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안락사가 아주 좋은 제도이며, 또한 이제 결국 삶의 주인 자신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인에 한해서만 결정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여 그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이제 부분적인 안락사에만 찬성을 하며 죽음보다는 어쨌든 살아있는 게 나은데 안락사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이제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이제 삶의 존엄성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락사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